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또 우리 중일분 공부해보죠. 자신의 공덕장에 구멍이 나기 전에 공덕장이란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 인신난득 불법난봉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불자들은 다 불법도 만났고 사람 몸 받지 않았나요? 근데 사는 게 왜 이렇죠? 사는 게 왜 이러냐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의 공덕장에 구멍이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 많이 해도 잘만 되더라. 뭐 나쁜 짓 많이 해도 뭐 걸리지도 않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남의 돈 뭐 10만 원 떼어 뭐 100만 원 떼어 먹었는데도 걸리고 정말 응? 뭐 나라 돈을 몇 천억을 해 먹어도 안 걸리는데 괜히 뭐 이렇게 얼마 해 먹었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느냐? 공덕장에 구멍이 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게 이게 도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덕장 여기도 나오지만 공덕을 모아두는 곳집이라는 뜻으로 많은 공덕을 쌓음을 이루는 말. 이걸 옛날에는 화엄경 약창계를 하라고 그러고 연부를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세생생 몸받아 태어나는 우리들의 결국은 종착점은 결국은 자빠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환이고 공이고 자기 자신의 업의 그림자임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는 부처의 길을 10억 년 후에 가든지 100억 년 후에 가든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사람은 거기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이제 연부를 그래도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연부를 하다 보면 나쁜 짓 하는 횟수가 줄어들죠. 화엄경 약창계 같은 거 하다 보면 참 줄어들죠. 그러나 그건 옛날 정말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할매 불교 시절이고 요즘은 아닙니다. 자기가 공덕을 지어야죠. 계속 보시도 하고 방생도 하고 참아도 주고 소가도 주고 들어도 주고 그러면서 공덕의 벽을 계속 두껍게 해야죠.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덕장인데 이 공덕을 계속 두껍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복진 타락이라는 하늘의 천신도 복이 다하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고 지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다 들었으면서도 자기 복은 뭐 부모 복도 내 복이야 뭐 이러다가 생 고생한 사람들도 우린 봤잖아요. 그게 공덕장이 구멍 나기 전까지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신장님들이 보호를 해주지만 공덕장에 구멍이 나면 바늘 하나 도둑질해도 잘못하면 깜빵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덕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덕장에 구멍이 나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저기 소설가 그 최인호 씨가 쓴 이제 조선시대의 큰 부자 임상옥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벌고 하는 일마다 다 되고 엄청나게 돈을 벌다가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는데 하늘에 있는 매가 자기네 집 병아리를 몰고 가더라라는 걸 딱 보고 어 여태까지는 하늘이 나한테 모든 복을 주었는데 우리 집 병아리를 하늘이 물어가? 이건 내 공덕장에 구멍이 났음에 틀림이 없다. 그때부터 이제 막 자기 자신의 허물과 복을 짓기 위해서 막 가죠. 결국 나중에는 영모 사건에 연루는 되지만 재산은 탕진했을 때 몸을 지키는 그 얘기가 이제 소설에 나오죠. 참 그 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 정치인들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막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자살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재판에 가기도 하고 깜빵 가기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2013년부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치인이고 이런 기업인이니까 앞에 나오지만 우리 개인들도 지금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거를 네 잘못으로 뭐 아무튼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인산불여 천산. 사람의 계산과 하늘의 계산은 다 같지 않다. 하늘의 계산법은 공덕장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뭐 반성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우리 정확히 여기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에피소드, 오늘이 4인가요? 에피소드 4. 이거는 어제 거고 한번 보시죠. 자, 문제의 싹은 미리 자른다. 당태종이 옛날 순임금은 칠기를 만들었고 우임금은 제기인 조의 조각을 하였소. 당시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순과 우에게 가난한 자가 10여 명 있었소. 식기에 장식하는 하찮은 일까지 고달프게 가난할 필요가 있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수량이라는 사람이 그릇에 조각을 해 세공을 하는 것은 농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허리띠를 만드는 것은 부녀자들의 생산활동을 망치는 것으로서 먼저 사치스러운 기풍을 재창한 것이니 이것은 나라가 위급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칠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금으로 만들게 되고 금으로 만든 그릇에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직한 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막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정점까지 이르게 되면 다시 간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싹이 커지고 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여기서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문제의 싹은 미리 자른다가 아니라 또 다른 해석으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의 씨앗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미래의 씨앗을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느냐? 결국 우리가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그것을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이 늦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싹을 틔워 놓은 다음에 그때 성장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남들도 손 쓸 수 없게끔 우리가 성장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테크 연구소에서 하는 주식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식 강좌에서 1단계를 돌파하는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를 돌파하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평균 이상의 가격을 가질 때 그때 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다르게 풀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이것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 순간에서 지금 충분히 싸졌다라고 느끼겠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내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결국에 모임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돌파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의 기대가, 대중의 기대가 그것을 넘어섰다, 그 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눈여겨서 지켜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해보면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때에는 그것의 개념을 바꾸고 생각을 한번 관점을 비틀어 봄으로써 결국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정체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최고의 공덕을 쌓는 것은 지금 우리가 후일분 수업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의 숨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위자, 성품, 주인공이 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용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숨 쉬는 자기의 숨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물아이려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숨을 쉬는 거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그 성제 작용의 작용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왔을 때가 삼매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자기만의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활에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게 각이생합니다. 일로왕보살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빵 문고리라도 잡으면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이 나오고 업이 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공덕장을 강화시키는 것은 성제 작용에서 그 작용을 관찰해서 작용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되려면 사마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없애고 삼마발제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애고 선나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동안과 공부를 우리가 오늘 하는 거잖아요. 26일째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문제의 싹은 미리 자르는 불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64년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쉽지는 않지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